안녕하세요. 머리와 얼굴의 성장에서 5장 부위별 분석을 발표하는 정윤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덮개뼈는 뒤통수뼈, 마루뼈, 관자뼈, 나비뼈의 큰 날개로 구성됩니다. 관상봉합체계는 관자놀이점의 위쪽으로 이마뼈와 마루뼈를 구분하며 관자놀이점의 하방으로 이마뼈와 나비뼈의 큰 날개를 분할하고 그 뒤쪽으로 나비뼈의 큰 날개와 관자뼈를 나눕니다. 시옷 봉합 체계의 후방은 뒤통수뼈이고 전방은 마루뼈와 관자뼈입니다. 우리 뇌를 도식적으로 간단히 구분하면 뇌는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는 뇌관이 위치하며 외부는 앞뇌가 위치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위치한 뇌는 바깥쪽만큼 크게 팽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호는 큰 호보다 성장량이 작다는 것을 첫 번째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만약 머리뼈 바닥의 성장량이 머리 덮개뼈의 성장량과 동일하다면 A와 같이 폭이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 덮개뼈의 팽창은 머리뼈 바닥보다 크고 조기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림 B처럼 보다 떨어진 쪽의 봉합이 중심 쪽의 봉합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순응하게 됩니다. 머리뼈를 시상적으로 절단해서 관찰하면 머리뼈 바닥을 구성하는 뼈들을 그림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포드는 머리덮개뼈는 조기에 급속히 성장하는 신경형 성장 유형을 따른다고 하였고, 얼굴은 서춘기에 성장이 급속히 빨라지는 골격형 성장 유형을 따르는 데 비해 머리뼈 바닥은 머리덮개뼈와 얼굴의 중간 유형으로 성장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는 막구멍부터 셀라 구간은 뇌 성장 유형을 따르고 네이션부터 포라멘세컴과 셀라부터 베이전 구간은 골격형 성장 유형을 따름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트람루드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하여 전방 머리뼈 바닥을 계측하였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전방의 머리뼈 바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하며 조기에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셀라부터 네이전의 거리가 나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것은 단지 전두동의 크기 증가와 이마뼈 표면의 첨가 때문이며 이것을 배제하면 전방 머리뼈 바닥의 봉합성 성장은 만 8세를 전후하여 완성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방 머리뼈 바닥의 조기 완성으로 수많은 두부 계측 분석 방법에서 전방 머리뼈 바닥이 유용한 참고점으로 선택되어져 왔습니다. 머리덮개뼈와 머리바닥, 그리고 얼굴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성장합니다. 특히 나비 뒤통수 결합은 머리와 얼굴 성장의 초점이자 주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머리뼈 바닥은 하나의 연골 결합과 두 개의 봉합에 의해 전후방으로 크기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연골 결합은 뒤통수뼈와 나비뼈 사이에 위치하며 두 개의 봉합 중 하나는 벌집뼈와 나비뼈 사이에, 또 하나는 나비뼈와 이마뼈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들 뼈의 성장 기전은 해부학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머리뼈 바닥과 연결된 봉합은 머리덮개뼈까지 연장됩니다. 머리덮개뼈의 전체 외면에서는 상식적으로 표면 첨가가 관찰되어 머리의 팽창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머리덮개뼈의 내면에서도 대부분 표면 첨가가 나타납니다. 총체적으로 표면 첨가 양상을 띠며 그 결과 머리덮개의 뼈들은 성장하면서 그 두께가 점점 증가합니다. 흡수와 첨가 영역은 경계선을 형성합니다. 머리뼈 바닥은 봉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뇌가 성장하는 유일한 수단은 뼈를 흡수하는 것인 반면 머리덮개뼈는 외면과 내면 모두에서 표면 첨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어린이의 중간 얼굴 크기 변화는 매우 두드러집니다. 중간 얼굴은 폭경, 깊이, 높이가 모두 증가하나 특히 높이 성장이 가장 큽니다. 먼저 폭경의 성장을 보면 신생아 시기에 머리의 폭경 A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눈 사이 거리인 B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광대뼈 간의 길이 성장은 신생아 시기의 머리 성장보다 늦게 발현되며 머리의 성장 활성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다음 그래프는 위턱과 신체의 성장을 여러 해 수집하여 만든 것으로 키와 입천장 폭경의 증가 시기가 일치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춘기 시기에 급속히 성장하며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봉합성 팽창이 계속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의 전방 변이 동안 광대뼈 부위는 상대적으로 뒤로 처지며 이는 역유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위턱의 광대뼈 쪽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위턱 부위는 전방으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광대뼈 쪽 위턱뼈의 전방 흡수와 후방 첨가에 의해 나타납니다. 얼굴의 깊이 성장은 후방 성장과 전방 변위에 의해 성취되며 유독은 이 효과를 다소 상쇄시킵니다. 신생아의 아래턱뼈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인 비율로 수직 높이가 더 작습니다. 턱뼈각은 더 둔각이며 턱뼈 가지가 몸통과 보다 직선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턱은 후방 선장, 전방 변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방부의 크기 증가는 출생 후 수개월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 이후의 아래턱뼈의 전방 이동은 주로 후방부의 성장에 의하며 치아 맹출 시 입틀뼈의 전방 성장은 단지 미약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각 개인에서 얼굴의 전하방 성장은 거의 일정합니다. 리케츠에 의하면 1년의 두부 계측 사진을 BAN 라인에 중첩시키면 성장하면서 얼굴 축의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얼굴 성장의 방향은 조기에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넬로우는 아래턱뼈의 흡수와 첨가 부위가 근육의 부착 부위와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래턱의 일부 성장은 전기 생성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턱뼈 가지는 후방 성장을 하며 양측 레이머스 사이의 폭경은 머리뼈 바닥의 측방 성장과 보조를 맞추어 증가합니다. 성장의 부위 원칙에 따라 근육 돌기는 상방 및 측방으로 성장하며 턱뼈 가지의 앞쪽 모서리는 계속적인 흡수 과정을 거칩니다. 턱뼈 머리는 후방, 상방, 측방으로 성장합니다. 턱뼈 가지의 뺨쪽 아래면 근육 돌기와 턱뼈 머리 안쪽 표면과 아래턱 기저부의 대부분의 뺨쪽 표면은 뼈가 첨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턱 목불륜기 하방, 턱뼈 가지의 가쪽 상방, 아래턱 앞니의 전 하방 표면은 뼈가 흡수되는 부위입니다. 아래턱뼈의 성장은 턱뼈 가지 및 뒷모서리의 첨가와 앞모서리의 흡수에 의한다는 과거의 헌터의 개념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어린이의 1년의 아래턱 사진을 임플란트 기준으로 중첩 시에 아래턱은 나이가 들수록 턱뼈각이 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래턱뼈의 회전 성장이 관찰되었습니다. 모스는 가장 이상적인 아래턱뼈의 회전 성장은 로그 함수적 나선을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원구멍, 턱뼈구멍, 턱끝구멍의 위치를 태아 유치열, 혼합치열, 성인 연령에서 표시하여 보면 구멍들은 로그 함수적 나선 형상에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발육 단계 동안 턱뼈 몸통은 필연적으로 수평적 위치를 유지하고 동시에 아래턱은 아래 이틀 신경의 로그 함수적 나선을 따라 아래로 이동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맞추려면 전체 나선이 회전해야 합니다. 아래턱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체 나선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아래턱 뼈는 수평 상태를 유지합니다. 리케츠는 아래턱뼈 성장의 회전 곡선을 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자위 포인트는 턱뼈 가지의 중심을 대표하며 이것은 턱뼈 가지의 가장 좁은 높이와 폭을 갖는 직사각형 안에 대각선을 그어 서로 교차하는 점입니다. DC 포인트, 자위 포인트와 자위 포인트, PM 포인트는 아래턱뼈의 중심을 대표합니다. 이들 직선으로 아래턱의 크기와 각도 변화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리케츠는 아래턱의 굽어짐을 묘사하는 호를 개발했는데 위 사진 중 C가 아래턱뼈의 성장에 가장 잘 맞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DC 포인트, 자위 포인트, PM 포인트를 연결하는 커브 A는 너무 둔각을 형성하였고 밴딩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육 돌기의 앞 모서리, 자위 포인트, PM 포인트를 연결하는 B는 반경이 너무 작아 아래턱뼈의 과도한 밴딩이 예측되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턱뼈 가지의 전상방 지점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지점이 있으며 혀 쪽 표면에 위치합니다. 리케츠는 이 영역이 아래턱뼈 성장의 예측 시에 중요한 지점이라 하였고 에바라 명명하였습니다. 에바와 PM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곡선의 중심점을 트루어크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리케츠의 회전 성장하는 아래턱과 과거의 방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명백한 차이점은 호형 성장은 턱뼈 가지가 전상방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방향 전환은 제2, 3 대구치가 맹출할 자리를 만드는 기전에 관한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기존 개념에서는 원심 측 대구치 맹출 공간을 위해 주로 턱뼈가지 앞 모서리의 흡수가 필요했는데 회전 성장은 전방 흡수의 필요성을 줄였습니다. 아래턱 제1대구치가 교합 평면을 따라 전상방으로 맹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턱의 회전 성장 유형은 턱뼈 가지 앞모서리가 흡수되어야 할 필요성을 줄여줍니다. 등량 성장이란 개념은 기능이나 해부학적 영향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경부에서의 성장은 대응하는 구조물이 서로 동일한 양만큼 성장하여 균형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엘로우는 수직선을 설정하여 대응 구조를 얼굴의 전방부와 후방부로 나누었습니다. PM 평면은 앞머리뼈 오목과 중간머리뼈 오목 사이의 연결점에서 시작하여 눈앞의 시축의 수직으로 윗턱뼈 결절의 뒷모서리를 지나 턱뼈 몸통의 후방을 통과합니다. PM 평면은 얼굴을 전후방 둘로 나누며 얼굴의 등량 성장 유형을 이해하기 쉽게 해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수평적 등량 성장을 나타냅니다. 경추의 관절면을 기준으로 머리뼈 바닥의 수평적 길이 증가는 나비 뒤통수 결합에서 발생하는데 인두 무이 및 턱뼈 가지의 성장과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등량 성장은 위턱과 아래턱의 이틀뼈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주며 또한 위턱의 전방 성장을 보상해줍니다. 중요한 점은 위턱뼈 결절의 후방면과 나비 벌집 봉합이 같은 일직선상에 배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수직적 등량 성장입니다. 후방 머리뼈 바닥과 턱뼈 가지의 복합적인 수직적 성장은 위턱뼈의 수직 성장에 봉합과 이틀뼈 성장이 첨가되어 등량 성장을 이룹니다. 게다가 턱뼈 머리의 후상방 성장과 이에 따른 하방 변이는 아래턱의 이틀뼈 성장을 보상합니다. 이번 단원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머리는 뇌두개의 중간 얼굴, 아래 얼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세 부위는 각각 전후방으로 대응되는 두 부위로 구분됩니다. 전방으로는 앞머리뼈 오목과 전방 머리뼈 바닥, 벌집 밑턱 복합체 턱뼈 몸통이 있고 대응되는 후방 구조물로는 중간 머리뼈 오목과 후방 머리뼈 바닥 및 이빈두 공간, 턱뼈 가지가 있습니다. 뇌두개와 중간 얼굴의 성장은 모든 골격 성장 기전이 이용됩니다. 그러나 아래 얼굴인 아래턱은 이 중에서 봉합성 성장 기전이 제외됩니다. 뼈의 표면 첨가 흡수는 머리뼈 전체 표면에서 관찰됩니다. 유동과 변이는 얼굴뼈의 모든 부위에서 관찰됩니다. 또한 한쪽 방향으로의 성장과 반대 방향으로의 이동은 모든 부위에서 관찰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